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던 한 아이가 단 몇 주 만에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놀랍게도 이 기적의 시작은 600년 전 만들어진 한 문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로서 우주를 탐구하던 한 엄마가 아이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리사입니다. 한때 나사에서 우주선 설계자로 일하며 인류의 우주 탐사를 위해 헌신했던 과학자였어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포함해 수많은 중요한 임무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고 언제나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죠. 그렇게 제 인생은 항상 화려하고 바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삶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40을 넘긴 어느 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주 탐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게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제 아들 에런은 제가 이루어왔던 모든 업적보다 더 큰 가능성과 기쁨을 제게 안겨줬죠. 에런은 태어난 순간부터 저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작은 손가락, 조그만 미소, 그리고 그의 첫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런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에런이 2살이 될 때까지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발달이 조금 느릴 뿐이라는 말을 들으며 안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의 발음 기관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만 반복됐어요. 의사들은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에런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게 단순히 걱정을 넘어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과학자로서 우주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던 제가 정작 제 아이의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느껴졌죠. 모든 것을 동원해 그를 돕고 싶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제 연구실에서 책과 논문을 뒤적이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도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무력감은 때때로 저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나사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에런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한 거죠. 주변에서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커리어가 아니라 제 아이였어요. 저는 에런과 함께 매사추세츠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시골의 고요한 환경 속에서 에런에게 더 나은 치료와 교육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싶었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도 쉽지는 않았어요. 에런의 언어 치료는 여전히 제자리였고 저 스스로도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온 건 마을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사라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선생님으로 저에게 한글이라는 문자를 소개해줬어요. 한글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라며 에런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과학자로서 그 원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소리와 시각적 이미지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한글을 활용한 발음 훈련을 시작했어요. 미음처럼 발음하기 쉬운 글자를 통해 에런에게 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에런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입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마마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에런이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신호를 보냈던 거죠. 이 작은 기적은 제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주보다 더 넓고 복잡한 세계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에런의 작은 발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에서의 경력과 성취는 제 삶을 빛내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아들 에런을 낳은 이후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런은 저의 모든 것이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에런이 2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발달이 조금 느릴 뿐이라는 말에 위안을 삼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런의 침묵은 제게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수많은 검사를 받았어요. 에런의 발음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반복됐고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제 직감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런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언어 치료를 위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에런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매일 밤 불안과 좌절 속에서 잠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사에서의 경력을 내려놓고 에런에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몸담았던 조직과 연구를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에런을 위해 더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는 에런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었고 언어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사 후 저는 모든 시간을 에런의 치료에 쏟아부었어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치료법을 직접 공부하며 밤마다 연습했고 에런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발음 훈련 도구를 구입해 함께 연습했지만 에런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표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 앉아 관련 논문과 치료 자료를 읽으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도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연구를 통해 느낀 건 기존의 치료법이 에런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뿐이었어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믿었지만 에런은 여전히 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점점 지쳐갔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절망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런의 치료를 담당하던 언어치료사 엘리자베스가 저를 불렀어요. 그녀는 에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에런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발달 지연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엘리자베스가 조언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에런이 기존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에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법을 고민해보자고 했죠. 그녀는 에런이 언어적 소통보다는 다른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시각적 자료나 소리를 통한 자극이 에런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에런의 행동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주 그림을 응시하거나 특정한 소리에 반응을 보였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거든요. 엘리자베스의 조언은 저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줬어요. 기존의 치료법만을 고집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고 이제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리자베스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에런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이 믿음이 결국 저를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에런과 함께하는 매일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언젠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의 조언 덕분에 저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이 과정은 단순히 에런의 언어 치료를 위한 여정일 뿐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에런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 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고 미국으로 어릴 적 입양되어 자란 한국인 교사였어요. 사라는 특수 아동의 교육과 언어 치료에 관심이 많았고 에런을 유심히 관찰하며 제가 놓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라의 제안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지만 에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사라는 대화를 나누던 중 저에게 혹시 한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한글이 발음 기관을 본떠 설계된 독특한 문자 체계라고 말했어요. 자음은 입술, 혀, 목구멍 등의 발음 기관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단순한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녀는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가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발음과 글자를 연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학자로서 한글의 설계 원리가 단순히 언어 체계로서의 역할을 넘어 인간의 발음 기관과 연관된 과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죠. 저는 사라에게 한글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예로 들어 보여줬어요. 자음 미음음은 입술을 다물었을 때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 아는 입을 벌렸을 때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단순함과 직관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설명을 들으며 에런에게 한글을 활용한 훈련을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순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에런이 발음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어요. 특히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반영하므로 발음과 소리를 연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사라와 함께 에런의 한글 발음 훈련을 시작했어요. 첫 단계는 자음 미음과 모음 아를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사라는 에런 앞에서 미음 소리를 내며 입술을 다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에런이 그 소리를 흉내 내도록 유도했어요. 에런은 처음에는 무반응이었어요. 글자에 대한 흥미도 소리를 따라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글자를 보여주고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에런이 사라가 발음하는 소리를 따라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이 우연이 아니기를 바라며 더욱 집중적으로 훈련을 이어갔어요. 에런은 여전히 글자와 소리를 완전히 연결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소리에 따라 입술을 움직일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희망을 품었어요. 사라와 저는 모음 아를 추가로 연습하기로 했어요. 아는 입을 벌려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 비교적 간단했지만 에런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저는 글자를 가리키며 아 소리를 반복했고 에런이 따라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에런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와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비록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에런이 내뱉은 아라는 소리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한 음절이었지만 에런과 제가 함께 만들어낸 첫 번째 소통의 증거였어요. 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한글을 통해 에런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에런의 반응은 아직 미미했지만 한글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라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제안은 제가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도구를 넘어 에런의 세상과 소통하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고 믿게 됐어요. 그 믿음은 제가 지쳐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이제 에런과 제가 만들어갈 기적 같은 순간들을 기다리며 저는 한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훈련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저는 에런과 함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발음을 연습하는 단계를 시작했어요. 사라와 상의한 끝에 미음과 아를 결합한 말하는 소리를 목표로 잡았죠. 미음은 에런이 이미 입술을 움직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소리였고, 아는 비교적 단순한 발음이어서 두 소리를 연결하는 작업이 에런에게 적합하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글자를 카드에 적어 에런 앞에 보여줬고, 한 글자씩 소리를 내며 조합 과정을 설명했어요. 미음 소리를 내며 입술을 다물고, 이어서 아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시범 보였죠. 에런은 처음에는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이었어요. 에런이 당장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 작은 변화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에런이 조금씩 입술을 움직이며 미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에런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아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는 희미하고 어눌했지만 제게는 마치 천둥 같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 순간을 기억에 새기며 에런의 눈을 바라봤어요. 에런은 여전히 글자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에런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에런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첫 번째 노력의 결과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밤을 새우며 노력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저는 에런을 꼭 안아주고 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정말 잘했어, 에런이라고 말했어요. 이 작은 성공은 에런에게도 자신감을 준 것 같았어요. 그는 이후로도 마 소리를 연습했고 점차 더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마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요. 제가 글자 카드를 보여주며 마마를 발음할 때 에런은 조금씩 저를 따라하며 단어를 소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던 소리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저는 그의 발전을 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에런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학교에서의 사라와의 회의로 인해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에런은 항상 그렇듯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에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에런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벌리고 천천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분명히 들렸어요. 엄마 사랑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멈춘 듯한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에런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바라왔던 소망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에런을 꼭 안아주며 엄마도 사랑해, 에런이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작은 손이 제 등을 토닥이며 저를 따라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에런이 처음으로 문장을 말한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작은 입에서 나온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곱씹으며 울었어요. 과학자로서도 엄마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넘쳐 흘렀어요. 이 말은 단순히 단어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에런이 제게 마음을 열고 소통을 시작하려는 의지였어요. 그날 이후 에런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한글을 활용한 소통을 이어갔어요. 그는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며 조금씩 단어를 만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세상과 연결되어 갔습니다. 저는 에런과 함께한 이 여정을 통해 단순한 기적은 없으며 진정한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이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에런의 엄마 사랑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어요. 에런이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게 들려준 그날 이후 제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단지 에런이 말문을 열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한글이라는 도구가 가진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 언어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에런은 한글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글자를 배우고 발음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발음하며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마 같은 간단한 단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복잡한 소리들도 시도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에런을 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글을 활용한 언어 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도구를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나에서 저는 우주 탐사를 위한 도구를 설계하며 인류의 한계를 넓히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에런과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도전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주를 탐구하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길로 접어든 거죠. 한글이 가진 단순하고 과학적인 구조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도구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라와 함께 한글의 구조와 그것이 언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자와 소리를 시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에런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정리하고 지역 학교의 아이들에게도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한글이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계셨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에런의 사례를 통해 한글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경험했기에 그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언어학의 결정체로서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임을 알리고 싶었어요. 한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과거에 가졌던 자부심 이상의 보람을 느꼈어요. 나사에서의 성과는 저 개인의 경력과 업적이었지만 한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연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이제 저는 과학자이자 엄마로서 그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제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에런과 함께 한글을 통해 이룬 변화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사랑의 결과였어요. 제가 에런에게 배운 것은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언어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런이 저에게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은 단순히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룬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에런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는 에런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